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봤죠? 거의 한 2달 반, 한 3달 만에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 반갑고,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저도 약간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설레가지고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여러분들 얼굴 볼 생각에.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심화 강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날씨 여러분 오늘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건강관리 유의해야 될 것 같고, 날씨가 추우면은 피세 생각이 절로 나죠. 네, 슬슬 이제 우리 시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간에 뭐 지금은 제일 건강관리 잘 해야 될 때니까 환절기라서 다들 좀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 심화 강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이 8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 네. 여러분 제가 물론 우리 학원의 보강왕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라고 보강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진도상 하는 거고 당연히 이번 심화 강의의 목표도 저는 보강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칼같이 10번 만에 끝내고 싶으니까 8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2시에 최대한 제가 좀 맞춰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뒤에 또 오후에 수업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끝내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약간의 양해를 구할 수는 있다 정도만 미리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자료 지금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늦게 오신 분들 저 뒤에 자료 챙기세요. 여러분 자료 중에 뭐 정답표는 제가 보기 편하라고 그냥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199번 한 장짜리 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인쇄를 했는데 오류가 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99번 문항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에 199번 문항이 다른 문항이랑 지금 중복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오늘 한 장 드린 거 있죠? 요거를 199번 자리에 뭐 끼워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오려 붙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대체를 해주시라.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인데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잘못됐네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떡할 수 없죠. 인쇄했는데 벌써. 자,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199번 자리에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항 뭐 한 61번으로 시작하는 이 몇 문제짜리 요 프린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오늘 보충 자료, 진도 나갈 때 참고할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강의 계획서 뭐 한 장 받았을 텐데, 네. 저는 이렇게까지 잘 써준 적이 없는데 학원에서 항상 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강의 계획서에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째 페이지를 보시는데, 강의 계획서 2번째 페이지에 커리큘럼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쯤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 어드밴스드 요 과정에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드밴스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5급, 7급, 그리고 이제 9회 8급까지 뭐 요새 최근에 중요한 시험들 있잖아요. 우리 기출문제 포함. 아무튼 이런 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올해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11월 15일 날 추가 채용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7급 추가 채용 덕분에 우리한테는 양질의 기출문제 25문제가 더 생길 겁니다. 그거 당연히 무조건 챙겨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시험인 거잖아요. 무조건 챙겨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 시험을 보러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인혁처 주간 전국 모의고사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응시하시는 게 좋고,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도 그날 뭐 저녁이면 문제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바로 다음날 뭐 일요일 정도 활용해가지고 무조건 일단 시험을 좀 쳐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어드밴스드가 그 전에 종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드밴스드까지 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한번 뭐 잘 좀 실력 체크를 하고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 25문제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텐시브 수업 가서 다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텐시브는 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요때에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입법고시 문항들 중에 엄선된 문항들 볼 거고, 관련된 5급, 7급 중에 안 본 우리 이제 공부 안 한 것들 있어야지. 그런 거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올해 추가 채용 7급까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아직 학원에서 공지는 안 나갔을 텐데 대략적으로 제가 학원과 의논한 날짜를 말씀드리면은 인텐시브가 아마 12월 8일 개강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게. 여러분 참고로 어드밴스드가 조금 이번에 개강이 늦었잖아요, 평소보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올해 남은 수업은 다 언어랑 상황이 순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언어, 상황 이 순서로 계속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텐시브도 자료, 언어, 상황 순서고, 그다음 모의고사도 자료, 언어, 상황 순서일 겁니다. 알겠죠? 네, 일단 요 순서로 갈 거다. 그래서 이것도 확정까지는 아닌데 제가 살짝만 귀띔을 해드리면 모의고사가 아마 1월 19일 개강인가 그래요. 제가. 알겠죠? 상판이 제일 마지막
마지막인데 1월 19일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란다. 예, 그래서 뭐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저희끼리 일단 거의 이제 가안을 짜놓은 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저 대부분 아실 텐데 저를 아마 아시겠죠. 알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혹시나 모를까봐 여러분 제 연락처를 마저 한 번만 더 알려드리면, 네, 혹시나 또 질문 있거나 뭐 상담이 있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 카톡.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도 있고 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도 쓸 수 있고 한데요. 제가 아무래도 제일 확인이 편한 거는 카톡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예, 지금 뭐 제 홈페이지에 보면 막 홈페이지 막 Q&A 게시판인데 질문 엄청 많은데 제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엄청 빠른 답변은 약속을 못하지만은 친절한 답변은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간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강의는 물론 여러분이 제 첫 강의로 들어도 뭐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잘 해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스타터랑 베이직 중에 하나는 듣고 오는 거를 추천은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스타터든 베이직이든 여러분이 뭐 하나를 들어야 이제 제가 사용하는 용어 같은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그 정도를 들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어드밴스드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제 수업은 이제 점점점 빨라지고 점점점 뭔가 깊이가 좀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어드밴스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꽤 어려운 문항들도 좀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심화 퀴즈도 보고 할 건데, 그렇다고 또 마냥 스타터 베이직보다 엄청 어렵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실강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는 교재를 2권 드리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아마 한 권 다 받으셨을 거고요. 나머지 한 권은 종강일에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뭐 하라고 드리는 거죠? 복습하라고. 네, 그쵸. 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점점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당연히 내가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고 명쾌하게 말해주니까 뭐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지만, 그거는 제가 잘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들을 땐 할 것 같지만 안 해보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해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복습용 교재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복습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이 제가 항상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인강 듣는 친구들도 복습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진도 마저 나갈 건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도 동기부여를 위해 한 말만 하자면은, 여러분 저번 주, 그러니까 며칠 전쯤에 뭐가 있었죠? 최종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이제 울고 웃고 이제 희비가 갈리고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확실히 연락 주는 친구들 중에 뭐 선생님 저 수석했어요 한 친구도 있고, 뭐 최연소 했어요 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연락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항상 이제 그 보람 덕분에 저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확실히 제가 터가 좋은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이 저 운이 좋고 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있잖아요. 막 저를 되게 귀찮게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가까이 지냈던 그런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심지어 굉장히 막 수석 합격이니 뭐 이런 되게 영광의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되게 놀라운데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저한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수석하고 뭐 최연소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연락 중에 제일 좋았던 연락은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그 길게 장문에 뭘 줬는데, 이 친구가 21년도 때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때 수업을 들었고, 그때 이제 당시에 뭐 강의실 제일 앞에서 수업을 들었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했고 했다는데 난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이름만 오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난 기억이 좀 없긴 한데, 아무튼 이 친구는 너무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자기가 이제 좀 걸렸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동안 연락도 못 주고 뭐 이렇게 뭐 선생님 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연락을 좀 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최종 합격이라는 소식을 전해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왜냐면은 우리가 다 누구나 이렇게 시험 붙으려고 시작한 거지 떨어지려고 시작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리든
결과적으로 붙어 나가고 합격하고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연락보다도 이렇게 몇 년 만에 고생해가지고 붙었다는 연락을 받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어드밴스드 가서 애들을 조져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가지고 우리 내년에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좋은 소식 주셔야 돼요, 저한테.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앞에 이제 파트 1. 자, 우리 교재 이제 펴시면 되고요. 뭐 어드밴스드 교재 여러분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겠지만은 뭐 어드밴스드라고 무슨 스타터 베이직과 크게 다른 거 아닙니다. 구성은 항상 똑같아요. 문항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구성은 똑같다. 왜? 모든 수업에서 저는 상황 판단을 A부터 Z까지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트 1은 뭘 하죠? 선지 활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또 볼 건데 선지 활용 중에서 첫 번째로 뭘 본다? 선지 속어 볼 거예요, 우리. 자, 선지 속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독창적으로 가르치는 풀이법, GIS 같은 거 요거 이제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시고요. 자, 1번 가볍게 풀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 시작.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고 이제 간단하게 복습 삼아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는 유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GIS라고 한다. 그쵸? 자, GIS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다, 여러분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없더라도 그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대로 반대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조건을 만약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정답을 답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소거하다 보면 남는 게 그냥 정답인 이런 문제를 우리는 GIS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조건을 모두 충족하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게 됐을 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복식 경기 방식을 어때야 돼요? 다 만족을 해야 그게 올바른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하나하나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서 뭐 하면 돼요? 아닌 거 지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자, 점수를 획득한 팀 찾아야겠죠? 이거 뭐야 여러분 찾으시면은? 갑팀이죠. 자, 제가 이제 요것도 우리 이전에 수업 때 많이 했던 건데 자, 상황 판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를 잘해야 된다? 치환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상판은 있는 그대로 주게 되면 이제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숫자를 잘 안 주고 숫자를 말로 표현하는 거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라 했어요? 그 말을 또박또박 따라 읽으면서 숫자로 치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비록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진도상 나중에 이제 저거 좀 연습 좀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조건 혹은 단서라고 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결국 상판은 조건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건, 단서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단서가 제시되는 형태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몇 개 외우라 그랬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단, 다만 이런 식으로 말로 주는 거, 이런 한정어를 주는 이런 말을 주는 건데 이런 거 저는 무조건 세모 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게 있다 했어요? 괄호, 알겠죠? 괄호. 요새는 괄호가 너무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또 이런 단서나 예외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형태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었냐면은 당구장 표시,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단서 표현, 그 다음에 괄호, 당구장 표시 이런 거 여러분들 나오면 우리 무조건 신경 쓴다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서브권이 상대팀에 넘어가기 전 실제로 안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전히 같은 선수 누구예요? A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A가 서브를 넣는다. 그럼 여러분 서브 B가 넣는 거 뭐 있어요? 1번, 4번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1번, 4번 탈락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전형적인 GIS 풀이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처음 풀기 시작했을 때 일단 발문 읽자마자 우리는 GIS인 거 눈치챘어야 되죠. 자,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한 것은, 맞죠? 가능한 것은. 자, 그래서 제가 GIS 문제인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도 다 이전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GIS 문제인 거를 캐치할 때 일단 봐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뭘 본다? 문제의 발문을 본다. 이 발문이 대표적인 형태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뭐 가능한 것은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고요. 아니면은 뭐뭐 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걸 여러분 너무 열심히 적는 것 같은데 다 앞에 여러분 베이직 표본 다 있어요. 알겠죠? 제가 있는 거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발문에 저런 식의 표현들이 있으면 자, 보세요. 가능한 거 고르라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푼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소거하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게 GIS의 전형적인 발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볼게 뭐 선지 같은 거 보라 했죠. 선지가 조합의 형태일수록 우리는 GIS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표현 조건을 모두 충족해라.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유사한 표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이 뭐 발문이나 본문이나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GIS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표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총 3개였습니다. GIS 판별하는 거 발문 보거나 선지 보거나 아니면 뭐 그 내용적으로 표현 보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고 우리는 GIS인 거 구별했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되게 오랜만에 상판을 해서 그런가 좀 약간 생소한 표정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금방 감이 올라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4번 지웠으니까 남는 선지를 바탕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는 여러분이 방금 구해서 알겠지만 점수가 지금 4점이죠. 4점. 4점은 짝수네요. 네, 짝수니까 어디서 놔야 돼요? 오른쪽에서 넣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2, 3, 5번 중에 왼쪽에서 넣는 거 몇 번? 2번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2번이 탈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각선은 다 대각선인 거 맞고 마지막 동그라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뭐야? 저 코트를 바꾸지 말라 그랬잖아요. 서브권 안 넘어갔으니까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위치 바꾼 몇 번 탈락? 3번이 탈락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남는 거 몇 번? 5번이 남았으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GIS 문제는 여러분이 정답을 정답이라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다 오답이라서 남는 거 하나가 정답이다. 무조건 답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요. 여기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겠습니다. 자, 요 당구장 표시는 요 문제에서는 크게 별로 안 중요했는데 요거는 제가 출제자라면 얼마든지 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당구장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좌우가 우리 보는 시선에서 좌우랑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서브를 상대팀이 넣게 됐으면 여기서 만약에 을팀이 서브를 넣었어요. 그러면 좌우가 어떻게 돼버려요? 반대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좌우 반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뭐 이렇게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상판은 항상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준. 그래서 기준이 뭐냐에 따라 아예 생각이 반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은 언제나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요거는 제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문제는 요거를 가지고 장난질은 안 쳤지만 충분히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거는 습관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당구장 표시죠, 지금. 자, 어쨌든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있는 2번도 바로 풉니다, 여러분들. 시간 1분 시작.
자, 여러분 2번 마무리 하시고요. 같이 봅니다. 자, 2번에서 제가 강조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리면 끝나는데 일단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꼭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강약 조절을 해서 읽어야 되고 중요한 것만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딱 봐도 누가 봐도 표입니다. 알겠죠? 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표만 가지고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표만 가지고 부족해. 그럼 어때요? 추가적인 정보를 그제서야 조금 찾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푼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일단 표만 보면 되는데 심지어 이거를 표만 봐야 되는 또 힌트가 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앞에 줄에 보면은 이동 방향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으니까 당연히 아래를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위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얘는 안 그래도 저런 표현 때문에 아래쪽 봐야 되고 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기만 보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물론 위쪽에도 여러분들 제가 이런 내용 분명히 포장지 같은 거니까 대충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거는 챙기라 했었죠? 숫자는 챙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자리, 뭐 0 또는 1, 4개 이런 숫자가 보이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 체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딱히 볼 필요는 없죠. 왜? 어차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숫자 다 6자리인 거 보이고 그 위에 수신 신호 4개인 거 보이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요런 거 딱히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숫자니까 신경은 쓴다 정도.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표가 제일 중요하니까 표 위주로만 보고 빠르게 끝낸다. 요런 거. 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상판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적성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최대한 심플리파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개떡같이 말을 해도 내가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약간 내 입맛에 맞게 되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하라는 게 뭐냐 이걸 봐요. 그랬을 때 얘가 하라는 게 보니까 저 신호 맞추라는 건데 중요한 게 한 자리가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풀어서 알겠지만 6개 중에 하나가 오염되는 건 많이 된 거예요? 조금 된 거예요? 조금 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걸 보고 뭐라 생각하냐면 최대한 비슷한 걸 찾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흐린 눈 하면 대충 그 똑같이 보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이 크게 이렇게 막 하나씩 맞춰보는 게 아니라 얼추 비슷하게 생긴 거 찾아가지고 한 개 다르냐부터 확인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 그냥 제 입맛대로 문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제에서 하라는 게 뭐다? 최대한 비슷한 걸 찾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성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간 내 입맛에 맞게 자꾸 이런 질문을 바꾸고 하라는 거를 좀 심플리파이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네. 아무튼 그 얘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심화 강의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에 대한 해설을 엄청 자세히 하진 않습니다. 뒤에 해설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해설지 보시면 되겠고, 자, 저는 중요한 거 위주로 빨리빨리 얘기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보세요. 자, 3번 문제 바로 풀게요. 시간 1분 시작. 자, 여러분들 됐나요? 네, 바로 같이 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간단하게 드릴 얘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더 간단한 첫 번째 거부터. 자, 우선 상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술 방식. 여기 뭐 나왔냐면
예, A and B 나온 거 보이죠, 여러분들? 그쵸? 자, 우리는 이런 문장 나오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구조화 깔끔하게 해놓고 바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대표적인 요거 A and B 문장 뭐 있는 거예요? 전부 요소, 후부 요소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네, 두 개가 있는데 전부가 있고 후부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해줘요? 빨리 위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 뒤에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A and B가 있으면 A는 어디 있어요? 바로 뒤에 무조건 있죠. 그쵸? A는 무조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B가 어딨냐 이것만 보는 거였는데 B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바로 다음 문단에 예를 들어 A, B가 같이 있으면 한 중간쯤 잘라 들어가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A 한 문단, B 한 문단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생긴 문단 두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아무튼 간에 딱 보시면은 벌써 A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근데 B가 얘는 어디에 있다? 네, 같은 문단 안에 뒤쪽에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한 문단 안에 A, B가 다 들어있었고,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은 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얘는 기본형과 확장형이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대충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구조 잡는 거고요. 뭐 이거 여러분 시간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기계화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쓱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자, 아무튼 간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당연히 아래쪽에 그 동그라미 시의 도로미 현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쭉 따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GIS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사실은 거의 밑에 세 줄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번호는 로와만 결합한다 하니까 번호 있는데 로 아닌 거 1번, 3번 탈락이죠. 맞죠? 예, 그리고 방위형은 골목가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에 덕수궁 뒷길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뒷인데 얘는 골목이 안 나왔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동서남북만 쓰니까는 5번에 중앙 안 되고,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지우고 남는 거 2번이 정답이다. 뭐 요렇게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푸는 거는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자, 저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 여러분이 뭐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이제 조금 감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 제가 이 문제는 뒤쪽만 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 뒤쪽만 쓰게 되냐면 앞쪽에도 물론 정보가 있긴 있는데 정보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 한글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더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한글 고유어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죠. 그쵸? 한자가 더 많다는 거지 한글 고유어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저는 요런 걸 읽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한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약간. 왜냐면 요거를 이것도 출제자가 좀 제시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한자가 더 많긴 많은데 한글을 내고 싶었잖아요. 그럼 요게 저렇게 문장을 안 쓰고 단서를 붙여요, 뒤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자어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뭐 한글 고유어인 건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은 오히려 뒤쪽에 있는 한글 고유어가 있는 경우가 이 경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단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히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한글보다 한자가 더 많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약간 좀 그냥 한자가 더 많구나. 약간 이렇게 이해도 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 한자가 많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 상태에서 아래쪽에 뭐 예를 들어 꽃동네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 한글이거든요. 그러면은 꽃동네는 아니겠지. 약간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거는 저도 꽃동네 한자일 수 있어요. 저 모릅니다. 저 잘. 근데 제 생각에는 꽃동네는 한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건 아니겠지. 요렇게 약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형보다 확장형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확장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지 중에 기본형이 없다 보니까 다 확장형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 요거 읽을 때 당연히 뭐 확장형이 많겠지. 그리고 뒤에 뭐 1년 번호형이 많이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년 번호형이겠지.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어차피 저처럼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가져갈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좀 미확정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마세요. 알겠죠? 어차피 출제자는 뒤쪽에 근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쭉 문장 읽거나 조건 읽었는데 좀 애매한 게 있고 뭔가 확정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여기서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놓쳤지?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정보가 있나 하면서 막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말고 무조건 이렇게 확정이 안 될 때는 뒤쪽에서 출제자가 확정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뒤로 쭉 가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얘도 뒤쪽에서 지금 확정이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끝에 가시면은 무조건 근거가 있을 테니까 예, 끝에 보고 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하다. 근데 저는 요런 좀 자신감이 있는 게, 저는 생각보다 제가 이제 피셋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 저는 보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다수픽을 많이 고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근거는 무조건 뒤쪽에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거기다가 베이직 61번이라고 적으시고 오늘 거 보충 프린트 여러분 조건을 보세요. 오늘 거 보충 프린트. 자, 오늘 거 보충 프린트 그 제일 첫 페이지에 61번 있죠. 그게 지금 베이직 61번이거든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 그 구하라는 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은 X지역만 지금 구합니다. 자, X지역 지금 빨리 구해보세요. X지역. 자, X지역만 빨리 구해보겠습니다. 자, 네. 혹시 공지를 못 들은 친구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어드밴스드 8시 반에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끝날 때까지 8시 반. 제가 특별한 말 없으면 무조건 8시 반이니까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X지역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상황에서 X지역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얘가 688하고 693 중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조건에 둘 다 충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최소 150kW 이상 이런 거 다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그 구별 기준이 어디에 있다? 제일 마지막 줄 알겠죠? 제일 마지막에 복수의 모델이 충족할 때는 뭘 골라라? 수평축 골라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688이 아니라 693이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거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요 문제 베이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 근거 문장을 안 보고도 약간 저는 693일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얘도 똑같이 A&B 서술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줄 수평축과 수직축이 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전형적인 A&B 서술을 하고 있고, 당연히 수평축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수직축은 가운데 정도 잘라 들어가면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똑같은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요 수평축과 수직축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읽어봤을 때 그냥 뭐가 더 좋아요? 수평축이 더 좋아요. 알겠죠? 읽어보면 알아요. 수평축이 다 좋아. 근데 유일한 단점이 뭐야? 바람의 방향을 탄다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바람의 방향이 상관이 없는 X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둘 다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게 정상 인간이에요? 수평, 알겠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요걸 그냥 읽었을 때 당연히 둘 다 할 수 있으면 수평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라고 약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제일 뒤쪽에 단서 같은 걸 붙여가지고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어려우면 그냥 끝까지 가면 돼요. 제일 끝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복수 모델 할 때는 수평축 해라 같은 판정 조건이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확정 안 될 때는 뒤쪽 잘 보세요. 뒤쪽. 네, 제일 끝에 잘 보시면 있을 거다.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4번 문제도 바로 풀게요. 시간 1분 시작.
자,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러분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이전에 뭐 스타터 페이지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 우리 시험에서 앞쪽에는 쓸데없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앞쪽은 쓸데없는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특히나 문제 포장지 같은 거 많다 그랬어요. 자, 근데 뒤쪽에 있는 내용은 쓸데없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알겠죠? 뒤쪽은 무조건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뒤에다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뒤에 있는 거는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앞쪽은 쓸데없을 수 있지만 뒤쪽은 무조건 신경 쓴다. 요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물론 우리 이따가 나중에도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게 여러분들,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 자, 여러분 보시면 동그라미조 1항, 2항이 있고 네모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 사이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자, 보조선 끈 상태에서 나도 알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당연히 두 번째죠, 그쵸? 가족관계기록부에 뭘 쓰라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는 근거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1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요 안 중요해? 딱 봐도 안 중요할 것 같죠? 뭐가 원칙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그렇지, 뭐 끝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뒤에 있는 네모조 있잖아요. 요건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거는 여러분이 왜 준 거지? 이런 생각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제 풀 때 여기를 확인 안 했거나 안 썼다. 그럼 어때요? 다시 찾아야 돼요. 알겠죠? 도대체 이 마지막은 뭐를 보라는 걸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요걸 안 보면 답이 확정이 안 되니까 무조건 받겠지만 요런 게 안 봐도 답은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단수 오차하고 틀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뒤쪽에 있는 정보일수록 중요하니까 무조건 존재 이유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의 그 부의 부또는 뭐를 따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그 김가을이니까 김여름 씨 거를 따라 가셔야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문제 시간 1분 20초 시작. 자,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기존 수업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건데 또 상판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항상 극단에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극단, 알겠죠? 자, 이제 지금 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첫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좀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에서 사고하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었지만 오늘 또 이제 관련 문제들을 좀 몇 개 볼 겁니다. 아무튼 간에 원래 합리적인 인간은 항상 극단에서 사고한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우리 이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언제나 극단에서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례 찾기, 발레 찾기 할 때도 우리가 극단에서 항상 사례 발레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례 찾기, 발레 찾기 할 때 무조건 뭐 아니면 뭐만 생각하랬어요. 맥시멈 아니면 미니멈, 요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목표에 따라서 맥시멈 할지 미니멈 할지만 달라지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중띵한 거 안 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극단에서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은 항상 극단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600명 이내에서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0명 증가할 수도 있고 599명도 되고 600명 되고 다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아니면 뭐예요?
0 아니면 600입니다. 알겠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지금 이제 몇 년 지난 거예요? 19년에서 22년은 3년 지난 거죠. 그러면은 저라면 0명, 그러니까 안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거잖아요.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늘어나야 숫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일단 최대 몇 명까지 바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년이니까 최대 몇 명? 1800명이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늘어나 봤자 1800을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얘는 2000도 안 되는 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여기다가 2000을 더해 봤자 숫자가 4자리까지는 바뀔 거고 앞에 숫자들은 많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가 9300 어쩌고였으니까 한 2000명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가 274까지는 가겠네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요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게 얘가 데컬코만을 이루어야 되니까 뒤쪽도 472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관건은 요 자리 들어가는 거 1000의 자리,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방금 구해봐서 알겠지만 얘가 만약에 274, 147이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분들 이게 몇 명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2000명이 넘게 는 거죠. 알겠죠? 여기에 2000 더해봤자 137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147이 벌써 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000명을 더해도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1800명 가지고는 요거보다는 작은 수가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047이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274, 047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요 274라는 각을 잡는 게 어떻게 된 거다? 극단을 쳐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3년 인구 최대로 증가해봤자 1800이 끝이네. 그러면은 요 1800이라는 숫자는 적성시험의 특성상 근처에 있을 만한 기준수 한 2000 정도 생각했을 때 2000명 는다고 해도 요거밖에 안 되겠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274니까 뒤에 47이 맞춰주는 거고 그랬을 때 벌써 1만 해도 2000명을 넘어가네. 그러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됐고요. 5번 문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할 게 뭐냐면 이런 극단을 활용하는 사고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코멘트 하자면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거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드밴스드 수업 때 제가 뭐 5급, 7급, 뭐 9급, 8급 이런 기출문제 싹 다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논리 퀴즈, 그러니까 언어 논리에 나오는 논리 퀴즈도 최대한 시간 되는 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상판 문제에 관련된 논리 퀴즈 문제도 이렇게 프린트 드리면서 연습을 시킬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금 할 게 있습니다. 벌써 내일부터 프린트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연습을 시키겠다. 왜냐면은 이제 논리 퀴즈도 여러분 결국엔 퀴즈란 말이에요. 말로 하는 퀴즈일 뿐인 거지 어차피 퀴즈라는 관점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상판에서 배운 거를 다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고 똑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을 시킬 거고요. 실제로 안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그 논리 퀴즈도 좀 선생님 특강 같은 거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예, 근데 제가 이제 학원에다가 그 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 예, 안 된대요, 여러분 알겠죠? 이게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업 때 이렇게 할 테니까 예, 드리는 프린트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볼 거예요. 제가 논리 퀴즈 대충 한 거의 20문제 이상을 볼 거기 때문에 꽤 많이 볼 거니까 이따가 나중에 이제 프린트 드리면서 그거는 내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넘어가서 6번 문제 보실게요. 6번. 자, 6번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 2분 시작.
자, 여러분들. 아, 이제 1분 30분 안 됐구나. 더 푸세요. 너무 빨리 잘랐네. 자,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 만약에 주관식으로 푼다면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려울 거야, 알겠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무슨 수학 경시대의 문제를 풀었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과고나 뭐 영재학교 입학시험 뭐 이런 걸 풀잖아요. 그럼 이거를 당연히 주관식으로 줄 거고요. 더 어렵게 세팅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 써가지고 무슨 막 부등식 정리하면서 막 난리를 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쉽게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는 가능한 거를 구하라는 거 알겠죠? 가능한 것. 그럼 여러분들은 가능한 걸 구할 거예요? 아니죠. 불가능한 거를 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무게들을 지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안 되는 무게를 찾아보자. 자, 그 전에 여러분 중요한 거 일단 두 번째 줄에 반올림 여러분 중요하죠. 제가 베이직 때도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올림, 반올림, 버림 이런 건 당연하게 출제하니까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이것까지 정리해 줄 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올림, 반올림, 버림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문제 풉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건 뭐냐면은 얘가 여러 번 이렇게 무게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이 무게 측정한 것끼리 비교하면서 차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실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대학원 같은 데 진학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뭐 실험 같은 거 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변수 통제해 가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실험을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뭐 보는 거야? 차이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여러 번 체중계 테스트를 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다른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교해서 차이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맞죠? 제가 상판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비교해서 차이를 볼 건데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야?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까운 것부터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먼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비교를 할 만해? 개수가 달라졌는데 무게가 똑같다는 점이 좋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개수는 다른데 무게가 똑같다? 요게 이상하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신경을 쓸 건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능한 무게를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무게를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게 안 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가벼운 무게가 문제겠어요? 무거운 무게가 문제겠어요? 무거운 게 문제겠죠. 그쵸? 왜냐면 가벼운 거는 살짝 들어도 깃털 같으니까 이거는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무거운 거는 하나를 드는 순간부터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무거운 무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몇 번부터 검토하는 거예요? 5번부터 검토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5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 66이라는 숫자는 얼마부터 66이 뜨는 거예요? 65.5부터 66이 뜨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제일 가벼운 65.5를 가정을 하더라도 600g 두 개 들면 여러분 벌써 얼마예요? 1.2니까 무조건 넘어가 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5번 안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4번도 지금 500g이잖아요. 자, 두 개 들면 얼마예요? 1kg입니다. 65.5를 가정하더라도 1kg 드는 수가 얼마야? 66.5고요. 바로 얼마 떠요? 67이 떠버리죠. 반올림 하면. 자, 그래서 4번까지 안 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약간 퀴즈의 고수와 하수가 좀 구별이 되거든요. 자, 퀴즈 하수들은요, 보통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자, 방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했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비교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되게 작아요. 알겠죠? 이게 퀴즈 하수예요, 오히려. 퀴즈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움직임이 생각보다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방금 예를 들어 제가 가까운 거 이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먼 거 한번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퀴즈에서는 이런 걸 검토해보거나 이렇게 검토해볼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움직임을 극단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거 한번 해봤으면은 반대로 큰 거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퀴즈를 잘 안 해본 친구들은 되게 잔잔걸음을 걸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안 좋을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가벼운 것끼리, 가까운 거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해봤으니까 아싸리 아예 끝에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알겠죠? 제일 마지막에 갔더니 5개를 들었는데 68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반대로 무게 차이가 벌써 2kg 차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러면 무거운 게 문제겠어요? 가벼운 게 문제겠어요? 당연히 가벼운 게 문제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가벼운 게 문제일 것 같으니까 가벼운 쪽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목표가 뭐니까? 불가능한 무게를 찾으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안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안 되게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무게를 들고 올라가서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가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68은 얼마부터 68이 뜨는 거예요? 67.5부터 68이 뜹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쵸? 자, 67.5부터 68이라는 숫자가 뜨기 시작하는데, 자, 문제는 내가, 자, 일단 가벼운 거, 여러분 몇 번이 제일 가벼워요? 1번 제일 가볍죠? 자, 만약에 1번을 가정합시다, 여러분들. 자, 200g이에요. 자, 200g짜리가 내가 5개 있거든요? 그럼 이 5개를 내려놨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6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내가 제일 가벼운 67.5를 가정하더라도, 자, 200g 5개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1kg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제일 가벼운 67.5를 가정하더라도 5개 내려놓으면 1kg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럼 이게 얼마예요? 66.5가 나오고 이건 얼마로 표시된다? 67로 표시가 돼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5개를 내려놨을 때 66이 뜨질 않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탈락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1번 탈락.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2개 남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2번, 3번 둘 다 마지막 동그라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전히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 앞에 동그라미와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 앞에 동그라미. 자, 요 바로 앞에 아니지. 죄송해요. 취소. 저거 말고 제가 볼 때 일단 요거 말고 저라면 마지막이랑 이제 아까 첫 번째 비교했던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를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은 무게는 똑같이 66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과 두 번째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5개를 들었고 2개를 든 거기 때문에 내가 몇 개를 내려놓는 거예요? 3개를 내려놓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3개를 내려놨을 때도 66이 뜰 수 있는지 요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2번 선지를 해본다고 치면요. 자, 2번을 해보게 되면 아까도 봐서 알지만 68이 뜰 수 있는 제일 가벼운 무게가 얼마예요? 67.5잖아요. 67.5를 기준으로 300g짜리를 제가 만약에 몇 개를 내려놓는다? 3개를 내려놔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67.5를 기준으로 0.9를 빼게 되면 얼마 나와요? 66.6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66.6이면 반올림하면 얼마가 나와요? 저울에? 67이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개를 내려놨을 때 66이 뜨는 방법이 없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저는 사고를 극단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극단적으로 움직였던 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무게가 똑같잖아요. 66으로 똑같은데 개수만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는 가벼운 애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예, 지금 보면 반올림하는 범위를 고려해봤을 때 한 1kg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벼운 건 문제가 없을 테니까 무거운 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제가 5번, 4번 순서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5번, 4번까지는 안 되고 3번은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면 400g이니까 2개를 들더라도 800g인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안에 세이프한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4번 탈락 이렇게 해놓은 거고 반대로 아예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케이스와 첫 번째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지금 5개를 들었을 때 2kg 차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뭐가 문제다? 가벼운 게 문제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68이 뜰 수 있는 제일 가벼운 무게가 67.5인데 여기서 만약에 200g짜리 5개를 내려놔 버리면 얼마밖에 안 나와요? 66.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67이 나오기 때문에 66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1번 탈락인 거고 그리고 2번은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경우를 또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66은 66인데 무게를 2개 든 상황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랬을 때 3개를 내려놓고도 무게가 66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3개를 내려놓은 케이스를 봤을 때 보면은 0.3짜리, 그러니까 300g짜리 3개 내려놓으면 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67.5에서 0.9를 내려놓으면은 최대 66.6까지밖에 못 내려가니까 66까지는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2번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정답 3번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를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안 푼 친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저한테 배운 친구들 중에 무슨 짓 한 적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지 대입할 때 이거 목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대, 최소 이런 목표 없잖아요. 근데 몇 번부터 넣으라 했어? 3번부터 넣는단 말이에요. 3번 넣었는데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요렇게 푼 친구들 많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알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능한 무게를 구할 때 한 중도에 위치한 애들이 아무래도 가능성은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무거운 쪽으로 가거나 가벼운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편향성이 생기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넣는다 하면은 뭐 3번부터 넣는 게 맞는 거고요. 실제로 3번 넣으면 되거든요, 저게. 그럼 맞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마무리하고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바로 풀게요. 시간 2분 30초 시작. 자, 여러분들 마무리해 주시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7번 문제도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형광펜을 꺼내세요. 자, 형광펜을 꺼내시고,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잘 나오는 퀴즈의 조건 같은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형광펜을 칠해드리고 있었고,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도 이제 그런 걸 제일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 문제에서 약간 갖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요새 퀴즈에서 조금 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앞쪽에 한두 줄 안에 조건을 집어넣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체크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조건, 첫 번째 줄에 서로 다른 요일 형광펜. 자,
원래 우리 시험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형광펜을 칠하는 조건이죠. 그죠? 서로 달라야 어떻게 보면 약간 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체크하는 말 중에 하나였고요.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요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 문제 풀 때, 처음에 이 문제 딱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조건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선지가 한 2개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2개가 남은 상태에서 하나 더 지우려다 보니까 이것도 조건이었구나, 이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 다음 줄 날짜순 형광펜. 자, 얘는 날짜순도 결국에는 조건이었습니다. 날짜순. 자, 이렇게 2개의 형광펜을 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가져갈 건 뭐냐면, 가져갈 거는 이렇게 제일 앞줄에는 원래는 조건 같은 게 있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저거는 그냥 문제의 포장지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요새 문제 들어와서 갑자기 저기에 조건을 넣는 경우들이 생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2문제 정도 적어드리면, 자, 우리 시험 교재에서는 스타터 30번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이직 76번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자, 여러분 보충 프린트 꺼내세요. 자, 보충 프린트 꺼내시고 2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30번 있습니다. 자, 보기만 할게요. 30번 문제. 자, 여러분 요 문제는 제가 이제 강조했던 포인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래쪽에 표 보시면 제가 여기에 뭐 서울 출발하고 대전 도착 이런 시간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표에서 안 썼던 게 뭐 자녀 좌석 같은 개념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확인하라 그랬죠. 이 개념은 어디에 쓰라고 준 거지? 이런 거 확인하라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요 자녀 좌석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에 안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조건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건이 어디에 쓰냐면요, 제일 첫 번째 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줄에 우리가 6명인 거는 보거든요. 6사람인 건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줄에 함께 대전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겠죠? 요게 조건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함께 간다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함께 간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자녀 좌석이 적어도 몇 개 이상은 남아야 되는 거예요. 6개 이상은 남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그냥 처음 본 사람이 이걸 조건으로 인지하는 게 저는 당연하지 않다 그랬어요. 알겠죠? 이게 오히려 조건처럼 안 읽히는 게 정상이다. 다만 우리는 이걸 어디서 교정할 수 있으면 된다? 아래쪽에 표에서 교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좌석이라는 개념은 어디다 쓰라고 준 거지? 이랬을 때 6명이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저때 좌석수를 고려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얘도 조건이 이렇게 앞쪽에 있었죠.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베이직 76번. 자, 요거 여러분들 강아지 산책 문제 기억나시죠? 내가 막 극락 보낸다 했던 거. 자, 그래서 요 강아지 산책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이 조건이 없었으면, 이거 여러분 참고로 뭐 기억할지 모르지만 정답이 이제 이게 1번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원래 2번, 13번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붙었던 조건이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매주 같은 횟수라는 거. 요거 매주 같은 횟수 때문에 마지막에도 극락표 한번 보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그 다음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같은 횟수라는 말 때문에 제약 조건 붙어가지고 이 경우가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요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거 지금 작년 문제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검수 들어갔던 합격생이 해줬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요게 원래 교수님이 문제를 만들어 왔을 때 이 조건이 밑에 있었다. 그래서 원래 밑에 쪽에 매주 같은 횟수로 해야 된다, 요걸 단서로 붙여왔는데 요걸 보고 이제 걔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 너무 이게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니까 앞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앞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앞으로 옮기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일 앞쪽에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좀 최근 퀴즈에서 좀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교재로 오세요. 네, 7번.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줄에 저렇게 조건이 있었다는 거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러분들 요 문제는요, 처음에 1, 2, 3, 4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문제 풀 때는 그냥 앞쪽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쿨하게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보통 퀴즈 문제는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에 걸어줘요?
뒤쪽에서 알아서 걸어줄 거기 때문에 앞쪽에서 할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쿨하게 지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특히나 요거는 물론 뭐 이렇게 뭐 일기의 형태긴 한데요. 어차피 이런 종류를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은 대화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대화 같은 거를 제시해 준다 해가지고 대화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꼭 대화 아니어도 됩니다. 알겠죠?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뭐 스토리텔링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있거나 뭐 스토리가 있거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는 무조건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예요? 무조건 뒤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응 하면서 읽으면 돼요. 알겠죠? 그냥 쭉 읽다 보면은 무조건 뒤쪽에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퀴즈가 스타팅을 뒤에서 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히 앞쪽에서 어중띵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냥 앞쪽에서 정리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정리할 거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뒤에 가면은 알아서 스타트를 걸어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도 최근에 또 좀 중요하게 나오는 퀴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상 어드밴스드 200번, 어드밴스드 199번 요렇게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푸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드 20번도 하나 볼 거예요. 알겠죠?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부터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이래서 제가 이제 잘못된 거 안 겁니다. 자, 교재가 잘못됐구나. 약간 이걸 안 건데. 자, 여러분들 일단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 자, 스타트가 어디서 걸려요? 6번에서 걸리죠. 6번에 얘가 일요일인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대청소가 일요일인데 문제는 이날 대청소 했으니까 이날이 뭐예요? 일요일. 자, 그래서 요걸 알려주고요. 그래서 6번에 일요일을 알았기 때문에 5번이 그 전날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토요일이겠죠. 내일 대청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일단 두 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날짜가 여러분 발문에서 뭐 구하래요? 식목일 구하라고 했는데 식목일은 요 일기장에 있어요? 있어요. 1번이 식목일이죠, 지금. 그죠? 자, 1번 식목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고로 이게 오늘은 식목일 왜 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식목일 4월 5일 모를까 봐 준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4월 5일은 식목일. 아, 근데 여러분 그 어제 뉴스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날 아니고 노동절로 이름 바꾸고 뭐 공휴일로 뭐 하겠다고 뭐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자, 그래서 일단 자, 여러분들 5번, 6번에 이렇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구해놓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서로 다른 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식목일은 뭐는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탈락? 5번 탈락. 맞죠, 여러분들? 자, 일단 서로 다른 요일 때문에 5번이 탈락. 그냥 대놓고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이 또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걸 제가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러분 몇 번을 확인했죠? 5번, 6번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애매하게 4번 이렇게 안 합니다. 알겠죠? 방금 내가 5번, 6번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이렇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쪽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제 앞쪽 한번 확인할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1번, 2번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번에 지금 요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일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2번하고는 요일이 달라야 되는데 중요한 게 며칠 뒤에 여러분 요게 지금 6일 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건 뭐냐면 선지에 있는 날짜에 6일을 더했을 때 어떤 날짜가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월요일이거든요. 자, 월요일이 그러니까 즉 4월 5일이 월요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에 6일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요일 나와요? 일요일이죠. 여러분 이거 구하는 거 아셔야겠죠? 자,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더하면 반드시 어때요? 같은 요일이 나옵니다. 그럼 6을 더했다는 건 뭐예요? 전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6개 더하면은 월요일 전날 뭐예요? 일요일. 자, 그래서 얘는 일요일인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6번이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2번이 일요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6번하고 중복이라서 안 됩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요일 날 만약에 여러분 6일 뒤를 보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전날 수요일 나옵니다. 자, 근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며칠에 적혀 있어요? 세 번째에 적혀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도 두 번째가 수요일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서로 다른 요일로 지워지고 두 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나온 또 다른 조건이 뭐였다? 날짜 순. 요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알겠죠? 날짜 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4번에 금요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에 금요일은 4월 5일이 금요일이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6일 뒤로 보낼게요. 자, 6일 뒤로 보내게 되면요. 얘가 지금 4월 11일이 금요일 전날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문제 없어요. 자, 근데 3번 요일을 보면 여러분 지금 3번은 날짜는 모르는데 뭐라고 줬어요? 수요일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요 다음에 날짜가 수요일이 나올 수 있으려면은 목요일에서 수요일 가는 거니까 며칠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6일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월 17일이 돼야 수요일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4번에 나온 날짜가 지금 며칠이에요? 4월 15일이죠. 요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얘가 날짜 순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번이 4월 17일이면 4번은 이거보다는 뒤에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날짜가 나와버렸죠. 요렇게 되면은 날짜 순으로 서술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날짜 순이 아니라서 탈락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4번은 탈락. 그럼 남는 거 몇 번? 2번이 남는 거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2번 선지 넣어가지고 해보시면요. 위에 빈칸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다 채워질 거예요. 왜? 출제하는 4월달 달력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없는 날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채울 수 있는데 여러분 채워야 돼요? 아니죠. 안 물어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해설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날짜 다 채워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전혀 채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식목일 요일로 가능한 거는 2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할 때는 요일로 가능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걸 소거를 하시면 된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다?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이게 첫 번째 문장에 이게 아니지.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런 조건 앞쪽에 나오는 게 요새 시험 트렌드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래쪽에서 이런 경우 해볼 때도 극단적으로 사고를 좀 움직이라는 거. 내가 제일 뒤에를 해봤으면은 제일 앞에도 한번 해볼까? 반대로 제일 앞에를 해봤으면 제일 뒤쪽에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극단적으로 좀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팅 포인트가 퀴즈는 특히나 뒤쪽에서 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200번으로 가겠습니다. 200번. 자, 200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 시작. 자, 여러분들 마무리해 주시고 네,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올해 7급에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조금 많이 틀려온 문제거든요. 요 문제를 좀 많이 틀렸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문제를 올해 7급에서는 약간 중위권 판독기 문제로 꼽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7급의 약간 중위권 판독기는 15, 16, 17번 요런 데가 약간 중위권 판독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커트라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이 중위권 판독기 다 맞아야 합격권인 거고 여기서 하나라도 날아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요 문제도 맞아야 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왜 학생들이 많이 틀려왔냐? 일단 실수한 친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 문제 실수한 친구들 사유 다 똑같아요. 뭐 실수했냐면 직급이 있고 직위가 있는데 요거 신경 안 쓰고 푸는 친구들 알겠죠? 자, 그래서 직급이랑 직위라는 개념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푼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어 우체국 다 확정해놓고도 똑같이 5급이니까 그냥 네 맘대로 아무거나 고르고 약간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피셋 문제 풀 때 특히 상판 문제 풀 때는 제가 뭐라 했어요? 유사 개념 가지고 말장난치기 때문에 항상
항상 끝까지 보고 잘 좀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직급이랑 직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처음부터 인지하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지를 못했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충분히 인지할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서 인지하냐면 예를 들어 대화를 읽으면 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갑과 직급이 같아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같다는 건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맘대로 직급이 같다고 그냥 5급 이렇게 급이가 이렇게 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직급이 같다 그러면 뭐가 직급이지?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 실수한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자, 이 문제 지금 제가 시킨 이유가 이거였죠. 이 문제 스타팅 포인트 어디서 걸려요? 병한테서 걸립니다. 알겠죠? 병이 스타팅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스타터 때 가르쳤죠. 자, 여러분이 퀴즈 문제 풀 때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으면 제가 그냥 뭐부터 하라 했어요? 말 제일 많은 거 알겠죠? 출제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애한테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퀴즈 문제 풀 때 뭐부터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냥 말 많은 거부터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을병 중에 누가 말 제일 많아요? 병이 말 제일 많잖아요. 얘가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요, 일단 말이 제일 많으니까 병부터 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병의 위치가 어때요? 제일 뒤쪽에 있네요. 원래 퀴즈 문제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갑하고 을을 처음에 읽어보시면 당장 확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 뭐 C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A 또는 B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써도 괜찮은데 저는 뭐 굳이 쓰지도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자, 근데 병을 보시면요. 자, 병은 A에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뭐 아니면 뭐예요? B 아니면 C죠 일단. 자, B 아니면 C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는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을이 근무하는 우체국이 어느 공무원보다 직급이 높다 그랬단 말이에요. 직급은 뭐예요? 4, 5, 그러니까 3, 4, 5급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C 같은 경우에는 몇 급밖에 없어요? 5급밖에 없기 때문에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다? 못해도 B 우체국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B에서도 무조건 얘는 몇 급이어야 돼요? 4급이어야 높다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B 우체국의 4급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스타팅 포인트는 병부터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다. 근데 우리가 이 병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다. 뭐다? 말 제일 많은 것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알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병부터 시작이었고요. 자, 병을 결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보면 돼요? 갑 보면 되겠죠. 그쵸? 이제는 B가 끝났기 때문에 갑은 뭐밖에 안 돼요? A밖에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 갑은 A고요. 아직 직급은 모르거든요. 그럼 누굴 보면 돼요? 을 보면 됩니다. 자, 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남아있는 우체국이 뭐밖에 없어요? C밖에 없죠.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 안 했다고 이거 체크 안 하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에 서로 다른 우체국 체크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서로 다르다가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 퀴즈에서는 서로 다른 게 디폴트라 그랬어요. 중복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건 무조건 중복 겹치는 애 있다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서로 다르다가 원래 디폴트. 자, 됐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알 수 있는 게 을은 C니까 몇 급밖에 없어요? 5급밖에 없고요. 갑이랑 직급이 똑같으니까 갑도 몇 급이에요? 5급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확정하시고 대신에 선지에서 정답 볼 때 뭐 조심해야 돼? A 우체국에서 5급은 직위를 뭐라고 보느냐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얘는 5급 팀장이고 5급 과장이고 5급 국장이에요. 알겠죠? 다 달라요, 직위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정답 고를 때 갑 같은 경우에 A인데 5급이니까 팀장이다. 이렇게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지 1번 이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친구들이 많이 한 게 이제 2번 같은 거, 좀 3번 같은 거 많이 골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직급과 직위가 다른 개념이었다. 이게 나왔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올해 7급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재밌는 건 이거랑 똑같은 세팅의 퀴즈가 그 직전에 국회 8급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199번으로 가실게요. 자, 199번에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프린트. 네, 교재 199번은 잘못된 문제고요. 네, 자, 오늘 드린 프린트 199번. 자, 바로 풉니다. 시간 1분 30초. 시작.
자, 됐나요, 여러분들? 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정답을 알려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도 여러분이 조건 확정하는 순서만 알면 이거 그냥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뭐 거의 정답 아는 거랑 똑같은 건데,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먼저 문제 읽으면서 약간 생각할 부분은 얘네가 서로 다른 6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 6장인 건 알겠죠? 왜? 둘, 셋 조합이니까 당연히 6가지 조합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약간 인지할 거는, 그러면은 색깔은, 문양은 2개밖에 없으니까 3장씩 있어야 되는 거고, 색깔은 3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2장씩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요 정도는 제가 일부러 적어는 놨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저게 조금 당연하게 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 정도가 있고 얘네가 2장씩 나눠 갖는다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래쪽에 갑을병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갑 읽으면은 이게 확정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은 검은색 카드는 안 그래도 2장이 있는데 거기다 심지어 얘가 그게 1장 가져온 2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갑부터 읽으면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확정되는 애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병, 그쵸?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은 바로 확정이 돼버려요. 왜? 붉은색만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붉은색 카드는 여러분들 2장밖에 없었죠. 붉은색 스페이드냐 아니면 붉은색 하트냐, 이렇게 2장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얘는 붉은색 2장 다 가져가는 걸로 확정이 돼버리고요. 자, 요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가 확정이 돼요? 을이 확정이 되죠. 그쵸?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을 보시면 얘가 하트가 없잖아요. 얘는 뭐만 있어야 돼요? 스페이드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스페이드 1장은 이미 병이 가져갔네요. 그럼 아까 스페이드 3장 있는 거니까 나머지 2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검은색 스페이드랑 블루 스페이드, 네, 블루인가? 파란색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네, 파란색 스페이드 요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냥 남아야지 뭐야. 얘가 이제 검은색 하트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하트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정하고 아래 또 기역, 니은, 디귿, 선지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니은만, 여러분 갑하고 병이 가진 하트가 어때요? 하트 3장 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니은 선지만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 199번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확정하는 게 이게 거꾸로 순서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요 정도. 그래서 퀴즈의 스타팅 포인트는 뒤쪽에서 많이 걸린다. 이런 것만 여러분이 잘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시간이 돼서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2교시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